공통의 합의에 의해 정의된 법이 절대 개인에 의해서 짓밟혀서는 안 된다. 나무님 말에 1대 호카케가 누군지 알고 있나? 맞아, 센주 하시라마야. 그럼 미국의 1대 대통령은 누군지 혹시 아니? 아브라함 링컨이야. 누가 고개 끄덕였어?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732년 2월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어딘가에서 태어났어. 당시는 버지니아 주가 하나의 주가 아니라 어떤 버지니아 회사에 의해서 설립된 식민지였어. 영국에서 독립한 후 버지니아 주로 승격되었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굉장히 정력이 좋은 사내였어. 첫째 부인 사이에서 자식을 4명을 낳았고 둘째 부인과 워싱턴을 낳았어. 워싱턴과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못 사는 집도 아니었어. 그래서 별탈이 없다면 워싱턴은 아마도 영국 유학을 갔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별탈이 딱 2가지 생겨. 먼저 첫 번째, 어린 워싱턴은 생각보다 공부를 못했어. 굉장히 못했어. 대신에 농사를 잘했고 목축과 측량 등에 굉장히 재주가 있었지. 두 번째, 안타깝게도 워싱턴의 아버지가 워싱턴이 11살이 되던 해 죽고 말아. 당연히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세는 기울었고 워싱턴의 교육 기회마저 사라졌지.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워싱턴의 어머니가 친구들의 어머니처럼 사랑이 많은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워싱턴은 엉덩이를 어디다 부빌 수 있었을까? 위호각 선정 워싱턴을 만든 첫 번째 포인트, 불우한 가정사, 교육기의 상실로부터 독립성을 배우다. 워싱턴은 엉덩이를 바로 배다른 형제 큰형 로렌스에게 비볐어. 이름은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남자가 맞아. 특히 엄청난 재능이었어. 로렌스는 영국 유학생이면서 영국 해군에 복무를 했거든. 엄청 엘리트야.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UDT에 장가는 효성그룹 정도로 간 거지. 로렌스 덕분에 워싱턴도 이득을 많이 봤어. 개이득이야. 재벌가의 후원을 받으며 고딩 때 정식 측량 기사가 되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워싱턴이 엉덩이를 부빌 만한 단 한 곳이었던 큰형 로렌스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누구보다도 형을 동경했고 사랑했던 워싱턴은 형을 그대로 따라해. 엄청 존경했거든. 바로 군인이 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시작하자마자 호령부터 시작해. 워싱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득템하게 되거든? 바로 군복이야. 기억해줘. 군인 워싱턴의 삶은 성공적이진 않았으나 결혼은 형보다 잘해. 형이 효성그룹의 장가를 갔다면 워싱턴은 삼성 정도의 장가를 가. 그래서 결혼을 통해 워싱턴은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긴 워싱턴은 엄청 안정된 생활을 하며 대농장주로 지내. 대농장주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게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도 많아지니까 명예도 얻고 인기 만점인 친구가 돼버려. 위호각 선정 워싱턴을 만든 두 번째 포인트, 큰형 로렌스를 롤모델 삼아 군복무를 통해 군복을 얻고 부자와 결혼하여 명예를 얻다. 등 따숩고 배부른 워싱턴을 정치로 향하게 돼. 왜냐면은 당시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과도한 세금 제도를 펼쳤기 때문이야. 워싱턴처럼 엄청난 부자들은 역시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이었거든. 부로 얻은 명예와 평판, 이를 통해 워싱턴은 정치로 나갔을 때 단숨에 하원의원에 당선이 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봐. 재밌는 얘기가 많아. 여기서 재밌는 점은 부자가 되기 전에도 하원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었어. 광탈했어. 그리고 정치인이 된 워싱턴은 영국의 가혹한 식민 통치에 대한 대책을 위해 창설된 대륙회의란 곳에 버지니아 대표로 나가게 돼. 두 번째 대륙회의가 있던 날 큰 사건이 벌어져. 바로 워싱턴이 대륙회의에 뜬금없이 군복을 입고 간 거야. 근데 당시 감성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이 군복을 입은 막강한 포스, 그리고 옆에는 칼을 차고 있었거든. 그 포스가 굉장했나봐.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미국 독립군에 총사령관에 선출돼. 젊은 나이, 군복무 경험, 부자, 이 3가지를 다 갖춘 워싱턴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며 엄청 재능을 뿜어대기 시작해. 완전 천직이었어. 게릴라 전술을 기반으로 한 미국 독립군은 당시 엄청난 그 대영 제국을 상대로 몇 번이나 대승을 거두어. 봉오동 전투 같아.
그리고 결국 영국의 군사 항복을 받아내게 돼. 이 결과로 파리 강화 조약을 양국은 체결했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된 거지. 여기까지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삶이야. 어때? 지금까지 봤을 땐 워싱턴이 위인이라고 느껴져? 나는 그냥 엄청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 근데 역시 위인은 위인이더라고. 지금부터 왜 워싱턴이 위인으로 불리는지 진짜 이유를 만나보자. 워싱턴은 정확히 2번 절대 권력을 자신의 손에서 스스로 내려놓았어.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봤나? 이 영화는 소중한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프로도와 골룸의 동행을 다룬 영화야. 나는 이 영화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큰 교훈이 담긴 영화라는 생각을 매번 해왔어. 왜냐하면은 프로도와 골룸은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누가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정신병자가 되고 골룸처럼 못생겨져. 근데 워싱턴은 달랐어. 이 절대 반지와 같은 권력을 스스로 손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이지. 아마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존경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어떤 절대 반지를 내려놓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대륙회의의 대장이자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은 영국의 항복 선언 이후 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전공 수업을 듣게 됐어. 아주 중요한 수업이야. 근데 조별활동에서 만난 어떤 학생이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보고서까지 다 써. 근데 마지막에 교수님한테 결과를 제출할 때 자기 이름을 빼고 제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업에서 사라지는 거야. 엄청나지? 다행스럽게도 이런 워싱턴의 고향으로 간 귀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 왜냐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미국에게는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워싱턴은 주변에서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정치로 복귀해 지구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대통령, 왕이 아닌 대통령이 돼.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는 거의 다 왕이 통치를 했어. 그렇게 봐도 돼. 우리나라만 해도 왕이 있었잖아. 이렇게 왕들밖에 없었을 때 워싱턴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거야. 그것도 세습이나 물려받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된 거지. 두 번째로 워싱턴이 절대 권력을 손에 놓은 건 대통령직에 있을 때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연임에 성공하며 대통령직을 2번 보내. 신생국가 미국이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고 기틀을 다져. 내가 봤을 때는 워싱턴은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거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 2개의 상반된 정당이 대통령직을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이야. 심지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살라는 종신 대통령직 요청도 들어왔어. 왕이 돼달라는 거지. 하지만 워싱턴은 또다시 이를 거절해. 미국의 3선 출마 금지 전통이 여기서 생겼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야. 실제로 미국의 헌법에는 3선 이상 출마 금지라고 명시돼 있거든. 이처럼 워싱턴의 어떤 인간적인 절제가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았다고 볼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1대 대통령 워싱턴의 삶을 같이 되돌아봤어. 바른 전통을 만들고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모범적 리더십을 갖춘 워싱턴에게서 위인의 면모를 흠뻑 느낄 수 있었지. 세습의 문화로 나쁜 것만 보고 배워서 정치인에 된 아베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악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알고 싶은 악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